자, 무단 개념의 끝 7번째입니다. 7쪽, 8쪽인 친구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자, 이번에는 조금 어려운 개념 나와요. 이번에 조금 어려운 개념 나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개념이 지금 주관적 변용이랑 관념의 구체화란 말을 쓰는데, 자, 이 관념의 구체화는 앞에다 하나 더 붙일게요. 보통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라고 얘기 많이 해. 그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자연물의 주관적 변형. 자,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자, 결과부터 얘기하면요.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주관적 변형 안에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가 포함된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같은 건 아니야. 알겠죠? 완전히 같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별하는 건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아. 거의 안 나와.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 이거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 주관적 변형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주관이잖아. 주관. 내 마음대로야. 그죠? 작가가 시인이겠죠? 작가가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을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을 문학에서 가능한 것처럼 표현하는 겁니다. 보통 자신의 의지가 들어가. 쉽게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구름을 붙잡다 이런 표현 있죠. 구름을 붙잡다. 그 다음 옆에 보시면 시간을 자르다라는 것은 근데 이거는 자연물 아니잖아. 그죠? 이거는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냥 추상관념에 대한 얘기인데 자 이거보다는 원래 많이 나오는 게 제가야산 독서당이라는 작품을 보면 산으로 아이고 산이 아니고요. 물로 온 산을 둘러버렸네 라는 표현이 나오거든. 자, 이 사람이 산속에 사는데 이 속새 소리가 듣기 싫은 거야. 이 속새 소리가 듣기 싫어서 이 산 주변을 내가 다 물로 감싸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표현이거든. 그랬을 때 실제로는 그냥 강물이 있는 거잖아. 근데 자기가 강물을 산 주변에 이렇게 둘러버렸다라고 표현하니까 주관적 변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되니 그 다음 추상적 관념이 구체화는 자 이게 오히려 시험에는 더 많이 나와. 주관적 변형이란 말은 잘 안 써요.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는 추상 말 그대로 추상이라는 거 문학에서 추상이라는 것은 자 감각할 수 없는 거 볼 수 없는 거 만질 수 없는 거야. 그럼 반대로 구체화라는 건 뭐 하는 거야? 감각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 되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시간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어? 없잖아. 근데 그 시간을 어떻게 한다? 자른다 라고 표현하는 거야. 그래서 이 추상적인 시간을 자르다라고 구체화 시켰다는 거예요. 이것도 제일 많이 나오는 예시는 황진 예시조 중에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라는 구절이 있어. 이거예요, 이거. 동짓달 기나긴 밤 한 허리를 베어내어. 이 밤이라는 시간을 베어낸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추상적인 밤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어떻게 하고 있다? 구체화시켰다. 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슬픔 마찬가지지. 슬픔 추상이야 구체야. 슬픔 보여? 나의 슬픔이 보이니? 안 보여요, 그죠? 나의 슬픔 만질 수 있어? 아니잖아. 그 슬픔을 뭐 한다? 만진다라고 표현하니까 이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거. 됐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알죠? 객관적 상관물과 감정이입. 엄청나게 중요하죠. 별표를 바바박 하셔야 됩니다. 별표를 따다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둘 다 중요합니다. 자, 얘도 큰 바운더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보시면 객관적 상관물 안에 종류가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감정이입이 객관적 상관물의 한 종류예요. 다시 말하면 객관적 상관물 1, 2, 3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자, 객관적 상관물이 카테고리가 위에 있습니다. 상위 카테고리야. 객관적 상관물의 한 종류가 감정이입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객관적 상관물의 뜻은 화자가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소재들입니다. 내 감정을 드러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소재가 다 객관적 상관물이에요.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이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나의 감정을 어떤 대상에게 이입을 시켜준다는 거야. 즉, 그 말은 뭐냐 하면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어떻게 되겠니? 같아진다는 거지. 이게 중요한 거야. 화자의 감정과 대상의 감정이 같습니다. 내 감정을 대상에게 넣어주기 때문에. 화자의 감정,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화자의 감정을 다른 사물의 감정인 척 한다라는 거야. 그지? 그렇다 보니까 이 대상 사물에게 감정을 넣어주니까 무슨 법이 들어가? 의인법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 자, 이런 거라 그랬습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면 새가 소리 내는 게 어떻게 들린다? 새가 노래한다 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맞지? 내가 기분이 좋을 때는 와, 새가 날 위해 노래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요. 내가 슬플 때는 새가 날 위해서 우는구나 라고 말한다. 집에 들어갔을 때 우리 집 강아지가 나를 보고 막 짖어. 그럼 뭐라 그래? 어휴, 우리 뽀삐 날 보고 싶었구나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걔는 소리 낼 뿐이야. 맞죠? 내 감정이라고, 내 감정. 붉은 애는, 자, 예시 볼게요. 서산마루에 걸렸다. 사슴의 무리도 슬피 운다. 사슴이 우는지, 사슴이 그게 crying인지 그냥 소리 내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근데 사슴이 운다, 여기선 cry로 보셔야 돼요. cry의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사슴이 운다라고 하는 이유는 뭐다? 내가 슬프기 때문이다. 똑같죠? 밑에도 접동새 슬피 운다. 그러니까 보통 지금처럼 뭐 새가 운다 혹은 뭐 촛불이 운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사물이 운다라고 나오면 전부 다 감정이입하시면 돼요. 알겠죠? 사물이 나오고요. 뭐 동물도 마찬가지고 사물이나 동물이 슬퍼한다, 운다 뭐 이런 거 나오면 전부 다 감정이입하시면 돼요. 됐습니까? 자, 대비대조. 그럼 얘는 세 번째 대비대조가 되잖아. 그럼 얘는 뭐야? 화자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겠지. 그죠? 이때는 우리가 그냥 대비하고 있다, 대조하고 있다, 객관적 상관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 두 개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와. 이게 많이 나와. 그래서 큰 틀에서는 객관적 상관물은 화자와 대상의 감정이 같지 않은 경우 감정이입은 같은 거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알겠죠? 봐. 꾀꼬리는 어때요? 서로 다정해. 플러스라고. 좋잖아. 근데 나는 어때? 외로워. 그러니까 서로 뭐 되고 있다? 대조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이때 꾀꼬리가 객관적 상관물이구나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됐습니까? 마찬가지로 정월은 1월이에요. 냇물이 뭐해? 녹아요. 따뜻하니까 녹잖아. 근데 나는 여전히 얼어 있구나. 역시 대조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슬픔, 나의 마음을 뭐를 통해서? 이 냇물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야. 대조도 강조가 됩니다. 맞지? 맞지? 맞아. 내가 4등급이야. 내 주변의 친구들이 다 1등급이야. 나의 4등급이 강조가 돼야 안 돼? 되잖아요. 내가 솔로야. 난 모쏠이라고. 근데 내 친구는 다 커플이야. 강조되죠. 근데 반대로 내 친구 다 모쏠이야. 나도 모쏠이야. 모쏠들끼리 모였어. 그때도 강조가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의탁한다, 투영한다. 의탁은 기대는 거고요. 투영은 넣는 거잖아. 사실 감정이입이랑 비슷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보냐면 여기서는 화자의 감정이입은 화자의 감정을 대상에 넣는 건데 보통 이런 거는 다른 사물을 이용해서 내 마음을 표현한다. 그래서 얘가 분신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맷버들 꺾어서 버들나무 가지를 꺾어서 님에게 보내요. 왜? 이거 보고 누구 생각하라는 거야? 내 생각하세요 하는 거잖아요. 그죠? 바람조차 더 매섭게 불어댔다. 자, 이렇게 느끼는 이유는 뭐야? 내가 힘든 상황이란 거죠. 그죠? 그걸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이 투영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까지는 못 간다고요. 감정이 없잖아.
만약에 바람이 뭐하고 있다? 화를 내고 있다. 분노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감정이입을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는 감정이 없다고요. 감정이. 그냥 바람이 매섭게 분다 해서 끝나잖아. 의인법이 없잖아. 얘는 감정이 아닌 거야. 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선생님, 이것도 결국 화자가 힘들어서 바람을 매섭게 분다라고 하니까 감정이입 아니에요. 질문 가능해요. 하지만 말 그대로 뭐가 없다? 감정이 없잖아. 여기서는. 이해하셔야 됩니다. 달님, 우리님 좀 보살펴 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거지. 자신의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기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역시 감정은 없다. 의탁하고 있다. 투영하고 있다. 그러니까 얘가 감정이입은 아니다라는 거. 중요한 거는 지금 이거 감정이입이랑 객관적 상관물 구별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입 잘 찾아야 됩니다. 됐죠? 다음. 상징은요, 뭐 실제로 시험에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는데 문학 개념어는 항상 다루긴 하거든. 그래서 우리도 그냥 다루고만 넘어갈게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관습, 원형, 개인. 쉽게 말할게요. 원형이라는 거, 민족을 초월했다. 더 쉽게 말해서 뭐 전 세계. 물, 정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그죠? 물은 깨끗하게 만들어준다고. 더 쉬운 거 아까 죽음. 물에 빠지면 다 죽어. 아프리카 사람도 죽고 유럽 애들도 죽고 미국 애들도 죽고 우리도 죽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물은 죽음을 상징할 수 있다는 거야. 맞니? 자, 이거보다 작아지는 게 관습. 이거는 문화적이에요. 문화적. 그래서 국가, 꼭 국가는 아니라도 문화권, 우리 동양 문화권과 서구 문화권이 다르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화가 지조, 절개 이런 거는 우리 아시아에서만 그럴 거 아니야. 중국의 영향을 받은. 됐습니까? 마지막으로 개인은 지혼자, 지혼자. 독창적. 그죠? 그래서 개인적 상징은 다른 말로 창의적 상징이라고도 해. 됐죠? 서정주의 시에서 국화는 성숙함을 의미한대요. 이거는 본인이 이렇게 만든 것 뿐이라고. 세 가지 관습, 원형, 개인이다 정도로만 정리하세요. 거의 안 나와요. 됐죠? 그 다음 상징과 은유는 좀 다른데 왜 그런 거 아니야? 비유하는 것과 상징하는 건 달라요. 왜냐? 상징이라는 거는 1대 다의 관계야. 많다는 거예요. 많다고. 님은 같습니다. 한용운의 시입니다. 한용운의 시에서 님은 같습니다 했을 때 님은 조국을 의미하기도 하고 절대자를 의미하기도 하고 정말 사랑하는 님을 의미하기도 해. 이런 얘기를 배웠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그게 상징적 의미야. 하지만 은유는 뭐야? 1대1 꼭 하나여야 됩니다. 내 마음은 호수다. 마음은 호수 끝. 되니? 하지만 이것도 비교하는 문제는 그렇게 뭐 안 나와. 나온 거 본 적이 없습니다.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는. 알겠죠?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상징도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얘는 매번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감정이입하고 객관적 상관. 그리고 위에서 했던 추상적 관념의 구체화. 이것도 매번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이건 시험에 직접적으로 출제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됐죠? 오케이, 끝!